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2020 한국어 데일리 리캡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주가 됐네요. 야, 네,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데일리 리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이런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게 회사 가운인데 많은 분들이 왜 이런 걸 입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이제 한 1년 전부터 이 샤니의 크라우드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개인 비디오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AWS 새로운 소식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AWS를 가지고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 히로분들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또 뭐 아마존의 개발 문화나 이런 걸 이제 얘기해 주는 채널인데 오늘 이제 특별히 머신러닝 그 키노트 그다음에 또 딥다이브 세이즈메이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연구자의 마인드로 제가 오늘 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주째는 이제 오늘 이제 첫 시작이고요.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동안 데일리 캡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머신러닝 키노트가 있어서 그걸 요약해드리는 시간이랑 이런 걸 가지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오늘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마 오후에 또 재방송이 있을 텐데 보안 리더십 세션이 있고요. 내일은 또 데이터 분석 리더십 세션이 있기 때문에 또 데이터 분석 관련한 딥다이브 시간도 갖고요. 또 이제 금요일은 저희 인프라스트럭처 키노트가 있습니다. 예, 피터 디센티스가 하는 재밌는 또 키노트가 있어서 그것도 요약해드리고 또 네트워크 CDN 리더십 세션 그다음에 특히 이제 컨테이너 리더십 세션이 있어서 컨테이너 딥다이브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부터는 계속 저희가 데일리 리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이렇게 귀에 따갑도록 얘기 드리는 리인벤트라는 행사 자체가 이제 학습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세션이랑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어 세션도 보시면 좋겠고 또 세션 히로 가이드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리고 또 한국어 세션들도 이제 한국 히로분들이 어떤 세션이 좋은지 또 가이드 해주시는 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서비스들이 많이 런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서비스들 세션이 또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션 그 카탈로그에 뉴 런치즈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시면 딱 이렇게 딱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신규 서비스가 많았는데 머신러닝 관련해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국어 블로그도 계속 이제 새로운 런치 소식들을 블로그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새벽 1시부터 2시간 동안 머신러닝 기조연설이 있었고요. 뭐 오늘 아침 9시에도 재방송이 있었고 오늘 5시에도 한국 시간으로 재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조연설 요약 한번 보시고 또 방송도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신러닝 기조연설은 그전에 리인벤트에서는 없었던 그냥 첫 번째로 했던 기조연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공지능 분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또 AWS에 투자도 많이 하고 고객분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피드백도 진짜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좀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그 키노트를 하신 분은 수아미라는 분입니다. 뒤에 성이 있으신데 너무 길어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암이라는 분인데 이 수암이라는 분이 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버너보게스 박사님이 예전에 2007년도에 쓴 논문이 다이너모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존의 키밸류 DB를 처음에 만들 때 만든 논문인데 이 논문이 사실은 NoSQL DB 논문의 아주 시초 논문입니다. 가장 기념비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분 이름이 있습니다. 수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쪽 개발을 하시다가 다이나모DB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DB 쪽에 있으시다가 AI 분야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을 가셔가지고 엔지니어시셨는데
두각을 잘 드러내셔가지고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예, 굉장히 겸손하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한국에도 한 몇 번 오셨었어요. 제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에 오셨었는데 아주 그 성품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착한 사람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머신러닝 키노트를 이제 하시게 됐습니다. 이 머신러닝 키노트를 이제 뭐 저희가 늘 그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내용이 AWS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굉장히 그 넓고도 깊이 있게 다양한 머신러닝 그 기능들을 모든 개발자한테 제공해 준다. 이게 저희의 모토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한 게 처음에 밑에 있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그리고 이제 중간에 원래는 저희가 머신러닝 그 서비스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머신러닝 키노트는 크게 5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셨어요. 특히 이제 모든 개발자들이 새로운 것을 이제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한 5가지 테넷을 저희가 이제 수아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테넷이라는 말이 요즘 저기 영화 때문에도 좀 많이 알게 됐지만 저 아마존에서는 진짜 잘 쓰는 용어입니다. 모든 팀들이 본인 팀에 테넷이 있습니다. 굉장히 몇 단어 안 되게 짧게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단어 안에 진짜 실행 가능한 모든 걸 딱 함축해서 딱 적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의 아주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테넷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5가지 테넷을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희가 AWS가 고객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새로 출시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테넷이 견고한 기초를 제공해라. 예,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 이 밑에 기초가 잘 쌓여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프레임워크랑 인프라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프레임워크하고 인프라 제공하는 분야는 뭐 저희가 이전 키노트에서도 일부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뉴클리어스 리서치가 저희가 매년 저희가 레포트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 기반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나를 봤더니 텐스플로우가 92%, 파이토치가 91%. 네, 거의 대부분 AWS 써서 머신러닝을 쓰고 있다. 네, 뭐그 외에 뭐 MXNet이나 다양한 프레임워크도 당연히 선택사항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AWS에서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트레이닝 관련해서도 저희가 범용적인 R5, P3, 그다음에 이제 GPU 카드가 들어가 있는 인스턴스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저희가 어나운스했죠. 하바나, 인텔, 가우디 프로세스 지원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세컨 그 머신러닝 칩으로 인프레시아는 이제 사실 추론용이라고 하면 트레이닝 칩용으로 트라이니움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론을 위해서는 뭐 C5나 G4, INF1, 그다음에 이제 인프란시아죠 기존에,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 인퍼런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G4AD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 기반의 엔비디아란다 AMD 기반의 그래픽 추론용 그 인스턴스도 이제 추가를 했죠. 특히 이제 이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모델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을 이제 대용량으로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할 때는 그냥 혼자 그냥 GPU 카드 하나에 서버 한 대 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많아지고 모델이 좀 복잡해지고 이랬을 때는 GPU를 병렬적으로 구성해야 되고 데이터 처리도 병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병렬화 그다음에 이제 모델 병렬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가의 어떤 그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저희 전문가분하고 좀 더 상세히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이지메이커의 이런 그 분산 트레이닝이랑 모델이랑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어떤 견고한 부분,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랑 그다음에 인스턴스,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견고한 부분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분산화된 것을 통해서 이 모델 두 개 모델 마스크 RCNN, T5, 3B 이런 데 모델이 있다고 해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존 대비했을 때 저희가 이 그 분산 처리를 했을 때 시간이랑 비용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분 걸리던 게 6분 걸리고, 이렇게 굉장히 그 시간적인 단축을 한다는 것은 비용의 단축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공을 위한 가장 지름길을 만들어 줘라라는 게 저희 두 번째 테넷이고 많은 고객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저희가 세이지 메이커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세이지 메이커는 데이터 준비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모델 그 데이터 훈련, 모델 훈련, 그 추론, 저기 뭐지, 그 배포, 추론까지 이렇게 모든 그 과정들을 하나의 그 서비스로 이렇게 완전 관리용으로 제공해드리려고 만든 목적이고요. 이 세이지메이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걸 뭐 모델 되게 석박사급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직접 모델 만들지 저런 관리형 서비스 쓸까 그랬는데 저희 세이지메이커가 지금 AWS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말한 서비스들이 과거에 레드시프트가 그랬고요. 오로라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또 세이지메이커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세이지메이커 서비스도 진짜 많아요. 지금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그런 서비스들인데 그 데이터 준비부터 해서 모델 빌드, 모델 훈련, 튜닝, 그다음에 배포, 관리까지 요 모든 단계에서 저희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뿐만 아니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런 서비스들 대부분 다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 그 몇 기만의 ID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걸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그 NDJC 키노트 때 그 세이지메이커의 신규 서비스 몇 개가 나왔었어요. 데이터 준비할 때 데이터 랭글러, 그다음에 피처 스토어,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그 ML 옵스라고 하죠. 되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던 파이프라인 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요거는 딥다이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오늘 머신러닝 키노트에서 좀 나왔던 것들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룰 때 데이터들을 뭐 훈련할 때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레벨 라벨링을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준비할 때 그리고 또 모델 중간중간에 바이어스 그러니까 일종의 편향 데이터들이 이게 섞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이 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머신러닝 워크로드에 있는 바이어스들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제공해주기 위해서 세이지메이커 클래리파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모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바이어스 디텍션을 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까 이런 부분들이 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이어스 디텍팅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튜닝을 하고 이런 이제 뭐 판단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머신러닝 그 트레이닝을 할 때 보면 리소스가 뭐 CPU를 쓸 수도 있고 GPU를 쓸 수도 있고 뭐 데이터 IO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리소스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자동화하고 최적화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고객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추가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 네 머신러닝 네 이거 맞나 봐요.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했네요. 네. 프로파일 머신러닝 트레이닝 잡 요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디버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매틱 그 모니터 시스템이 있어요. 그 CPU, GPU, 네트워크, 뭐 메모리 I/O 이런 거 이제 자동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요 프로파일링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CPU, GPU 요 이제 성능이나 이런 걸 딱 봐가지고 유틸라이제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딱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권고를 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디버거 안에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이렇게 나온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엣지에 있는 디바이스나 이런 데도 많이 탑재를 시키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 디바이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사실은 지난 키노트 때 NDJC 키노트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NDJC 키노트에도 그 엣지 관련한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IoT나 엣지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번에 그 저희가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고객들의 니즈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 관리라든지 여기에 머신러닝 탑재하는 부분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세이지메이커 엣지 매니저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플릿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기들의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엣지 디바이스에서 25배 빠른 뭐 정도의 속도로 모델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세이지메이커 네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엣지 관련한 그런 그
서비스도 추가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엣지 관리하는 부분까지. 자, 세 번째 테넷은요. 이제 더 많은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직접 하시는 오늘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머신러닝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신데 일반 개발자들도 이 머신러닝을 이제 배우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런 개발자분들 또는 뭐 데이터 분석가들한테조차도 이 머신러닝의 능력을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이렇게 머신러닝 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지만 개발자나 분석가 숫자는 훨씬 넓잖아요. 그럼 이제 머신러닝 빌더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워낙 요즘 모델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직접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프리빌트드 모델들을 좀 잘 관리해 주는 좀 필요성이 있고 개발자들은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DB에 있는데 DB에서 뭔가 머신러닝 기법을 빨리빨리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뭔가 기법들이 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BI 도구에서 머신러닝 기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다 니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드리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이지메이크 점프 스타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세이지메이크 스튜디오에서 그 머신러닝 프리빌트드 모델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갖고 있는 모델도 있고 아니면은 텐서플로우 허브나 파이토치 허브에서 오픈 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검색해서 바로 쓰거나 아니면 바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크 스튜디오 가면은 이 점프 스타트 허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기 탐지용이다, 아니면 뭐 비전이다, 언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포캐스팅이다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면 그 안에 이제 그 프리빌트드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번 보시고 바로 이제 런치를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고쳐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겁니다. 150개 이상의 모델들이 있으니까 뭐 계속 아마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기존의 그 오픈소스 허브에서 있는 프리빌트드 모델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개발자들이 데이터베이스나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기능들입니다. BI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마존 오로라에서 머신러닝 그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 아마존의 이제 여러 서비스 중에 뭐 컴프리엔드라고 해서 이제 감정 인식이나 뭐 어떤 문맥 같은 거 자연어 처리 문맥의 내용을 이제 검증하는 해주는 AI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머신러닝 예를 들어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코멘트를 달았다 DB에 뭐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으면 댓글에 있는 내용이 이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댓글인지 긍정적인 댓글인지를 검색하려면 그 컴포넌트에다가 API를 콜을 해갖고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애플리케이션 직접 돌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오로라 머신러닝에다가 컴포넌트 기능을 집어 넣어가지고 SQL로 날릴 수 있어요. SQL로 이 코멘트가 부정이냐, 뭐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를 이렇게 SQL 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포넌트에다가 바로 오로라가 API를 호출해가지고 어떻게든 돼 있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개발자는 SQL만 커리하면 그 원하는 그 기능들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DB에다가 이 머신러닝 기법을 그를 바로 통합을 시키는 거를 이제 했었고요. 이 아테나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나도 여러분들 SQL을 써가지고 그 S3에 있는 데이터를 커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SQL 커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데이터 뭐 레이크라든지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할 때 그냥 SQL로 뭔가를 커리하면 머신러닝으로 바로바로 분석도 해볼 수 있는 그 일종의 통합 커리, 인터그레이트, 뭐 페더레이트 커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뭐 DB 간의 뭐 페더레이트도 되지만 머신러닝 간의 어떤 서비스하고도 이제 또 가능하다.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서비스가 지난번 리캡 때 설명을 드렸지만 킥사이트라고 저희가 이제 시각화 BI 도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그 개발자들이 쓰는 건 아니고 일반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 소스를 갖고 와가지고 도표를 그린다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분들은 뭐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SQL은 조금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자연어 처리로 뭐 지난번에 예제 보여드린 게 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날은 언제였어? 뭐 이런 이제 자연어로 이제 요청을 하면 바로 그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아직 한국은 지원이 안 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스와미 키노트에서 새로 저희가 출시한 그 기능이 레드시프트 머신러닝, 즉 다시 말해 이제 레드시프트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데 DW에다가 SQL을 던졌을 때 머신러닝을 탑재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입니다. 이게 AWS 서비스 DB 애널리틱 서비스 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같이 나온 게 아마존 넵튠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넵튠은 저희가 그래프 DB거든요.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래프딥인데 딥 그래프 라이브러리랑 같이 세이지메카를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넵튠에서 바로 이제 그래프 쿼리를 던졌을 때 이제 바로 이제 머신러닝 기법들을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뭐 이게 이 기능들을 잘 보시면은 개발자들도 이제는 머신러닝 모르고도 뭐 잘 모르고 모델 잘 몰라도 이제 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제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풀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위에 단에 AI 서비스 단에 있는 AI API 서비스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저희가 뭐 퍼스널라이즈나 아니면은 포캐스트, 프라우드 텍트 이런 거는 사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고 콜센터, 그다음에 검색, 사내 검색해주는 캔드라, 코드 글루, 뭐 데브옵스 글루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서비스 오퍼레이션 하시는 데브옵스들이 뭐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 도구거든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그 서비스들이 리인벤트 NDS 키노트에서 이 인더스트리 AI라고 해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있는 장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전을 통한 뭐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더스트리 AI, 아노멀리 디텍션 해주는 뭐 서비스랑 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비를 지난번에 저희가 딥다이브 시간에 보셨죠. 이킨먼트랑 아마존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제 비전에 대한 룩아웃 서비스랑 그다음에 파노라마 디바이스 그리고 데브옵스 해줄 수 있는 그 데브옵스에게 아노멀리 디텍션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됐는데 사실 이제 오늘 그 출시된 거 중에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디텍션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마존에서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 들어오는 인벤토리에 들어오는 제품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광고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뭐 반응을 분석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할 때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들에 대한 매트릭에서 갖고 오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디텍션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 뭐 그냥 일반 전통적인 통계 기법을 쓰거나 했는데 이제 뭐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고 이제 2015년부터는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매트릭에 대한 그 어너멀리 디텍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마존 룩아웃 포 매트릭이라는 기능 서비스를 이번에 새로 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떤 뭐 이상이 감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존의 어떤 갖고 있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AI 서비스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똑같아요.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데이터셋을 넣으면 이제 바로 그 디텍터가 돌아가가지고 알람이 떠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아노멀리를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AI 서비스들이 되게 중간에 뭐가 돌아가는 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데이터를 넣으면 바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어떤 레베뉴의 임팩트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또는 그거에 대한 그래프에서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이상적으로 뭔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탐지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데이터의 어떤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WS 데이터 소스에서도 갖고 올 수도 있고 다른 서드 파티에 있는 데이터 소스도 또 갖고 와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이상 탐지를 해주고 그거를 또 이제 알람을 이제 해줄 수 있어요. 뭐 저희가 서버리스로 람다로 할 수도 있고 슬랙으로도 보내줄 수도 있고 뭐 데이터독 같은 서드 파티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도 아노멀리 디텍션을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헬스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챌린지죠. 제가 오늘 이게 가운을 입고 왔는데 제가 예전에 그 뭐죠? 제가 의료 정보를 그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2년 정도. 이 헬스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굉장히 정교화가 잘 돼 있는 아주 데이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병원 의료 시스템이 다 흩어져 있어요. 뭐 수술장 따로, 뭐 입원장 따로, 그다음에 약국 처방전 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이 다 나눠져 있고 이 데이터들이 서로 연동을 하려면은 상호 호환성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표준 규약이 있고 그 표준 규약을 통해 가지고만 통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종합병원 가면
모든 DB가 하나에 다 통으로 돼 있습니다. 병원에 딱 가면은 딱 그 저기 뭐죠? 이 수석부터 해가지고 딱 진료 처방까지가 이게 한 방에 딱 되는데 그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미국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그 뭔가 인식을 하고 그를 트레이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서비스가 아마존 헬스레이크라고 하는 서비스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HAPAA라고 하는 히파라고 하는 그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규격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고 이걸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료 데이터들을 좀 잘 보관하고 관리해가지고 머신러닝 관련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의료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게 최근에 이 의료 관련해가지고 뭐 요즘 상황도 그렇지만 많은 요구 사항이 있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들의 요구 사항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빨리빨리 저희가 만들었다 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 테넷이 뭐냐면 run continuous. 제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run and be curious. 이게 굉장히 중요한 AWS 테넷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런 이제 기술 쪽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꽤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이럴 때는 배워야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AWS 안에도 이제 머신러닝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게 제공을 드리고 또 머신러닝 자격증도 제공해 드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온라인 코스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리고 또 이제 머신러닝 잘 배우시라고 딥레이서, 딥렌즈, 디컴포저 같은 약간 기구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쉽게 머신러닝 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이제 많으신 분들은 AWS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머신러닝 알아보기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여기 보면 각각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학습 도구들, 교육 도구들, 그다음에 머신러닝 관련한 자료들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꼭 한번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세이지메이커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세이지메이커 중에 좀 몇 가지 중요한 서비스 딥다이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지메이커 딥다이브 시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진짜 많은 서비스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 오늘 새로 나온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분은 김대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원래 저기 가림막이 있는데 예. 저희가 방역 수칙도 잘 준수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사 가운데 입은 만큼 오늘 좀 안전하게 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기소개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AIMS 서비스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들이 AWS AIMS 서비스에 좀 많이 친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좀 더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제일 바쁘신 분 중에 또 한 분입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 스페셜리스트 AIMS 스페셜리스트 오셨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서비스들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봐야 될까요? 우선 4가지 다룰 건데 우선 처음에 데이터 랭글러라고 해가지고 네. 보통 처음에 그 머신러닝 시작할 때 저희가 데이터 가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진입장벽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좀 더 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파악하고 가공할 수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선 두 번째로 피처 스토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그 피처를 가공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계속 재사용하거나 뭔가 수백 개의 모델에 대해서 뭔가 공통적인 어떤 피처를 만든다고 할 때 그거를 관리해야 어떤 그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서비스를 다룰 거고 세 번째가 또 딥러닝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인데
그 기존에 이미 저희가 분산 후연에 대한 어떤 뭐 호로보드라든지 DDP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좀 퍼포먼스에서 좀 더 성능을 개선 여지가 없나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나온 서비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그 커버를 해줄 것 같고 그 마지막에 파이프라인에서 MLOps 쪽에 많이 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네요. 예, 자, 그러면 그 데이터 프리페어, 그러니까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 뭐 최근에 이제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에서 서비스가 별로 없었다가 예, 좀 많이 생겼죠. 예. 뭐 사실 데이터 라벨링하는 거, 데이터 맞습니다.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그 처음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빌드랑 트레이닝 쪽에 많이 있다가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새로 나온 서비스도 보면은 이쪽에 앞쪽에 좀 많더라고요. 예, 데이터 랭글러부터 한번 좀 예. 어떤 건지 좀 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준비하는 것까지가 됐지만 그 데이터를 준비한다고 곧바로 그 머신러닝에서 후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또 가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특성을 항상 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기존에는 저희가 항상 어떤 전처리 관련된 이제 어떤 툴을 익히거나 저희가 뭐 판다스나 뭐 예를 들어서 매트플라리 뭐 아니면 이제 그 뭐 필라테리 같은 툴을 좀 저희가 익숙해져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한 땀 한 땀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저희 아마존에 이제 S3라든지 뭐 레드시프트 아테네 같은 거를 곧바로 끌어올 수 이제 쓸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에서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CSV뿐만 아니고 파케이도 지원하고 있고 어, 그 여기에서 좀 더 데이터 변환이 그러니까 한두 종류가 아니고 종류만 해도 300종류 이상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데이터 계측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예를 들어서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어떤 뭐 피처라이제이션 같은 기법들을 이미 이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파이스팍이나 SQL 같은 코딩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파이스팍이나 SQL 같은 그 사용자 지정해 가지고 뭔가 원하는 그 사용자 지정 커스텀 트랜스포메이션도 가능한 거죠. 네. 그 시각적으로 뭔가 저희가 항상 그 특히 그 태블러 데이터 분석할 때는 그 EDA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EDA라고 탐색적 그 데이터 분석인데 뭐의 약자인가요, 이게? EDA가 Exploratory 그 데이터 애널리시스 약자입니다. 아.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네. 보통 익스플로레이트. 네. 그 데이터에 대한 특성의 그 통계치라든지 이런 이제 뭐 막대 그래프나 어떤 분포 같은 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시각화 툴이 저희가 그 이전에는 그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 특히 세이시맥 거 딴에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다. UI 베이스로 좀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이제 데이터 랭글러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네요. 예, 다 포함이 돼 있고 이거를 간단하게 나중에 데모를 보여드릴 네. 것이지만 드래그 앤 드롭 간단하게 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또 좋은 기능인데 단순하게 데이터 분석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퀵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터레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이터레이션 많이 한다는 거는 저희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했을 때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들을 퀵하게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계측치를 처리하기 전하고 그 계측치를 채운 후에 그 모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거를 그 퀵 모델링 그냥 이제 그 하나의 그냥 그 클릭만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 결과를 뿌려주는 거죠. 재밌네요. 예. 네. 데모를 보시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 한 2초에서 3초 만에 금방 모델링이 돼가지고 결과 싹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렇게 UI 그 환경에서 곧바로 그냥 그 분석에서만 끝나는 얘기고 이거를 곧바로 그 파이프라인이나 그 피처 스토어에 연동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 분석한 데이터 자체를 그냥 파이썬 코드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이 좀 용이한 거죠. 이게 데이터 랭귤러가 사실 데이터 랭귤러 그 데이터 준비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다음 작업을 가기 위한 모든 예. 이 기반을 대부분 다 해주는 녀석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글루에서 이번에 데이터 이제 브루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네. 데이터 브루하고 좀 이제 그 비슷한 면이 있다면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네. 이제 코드가 좀 제한되는 거거든요. 네. 예, 중간중간 결과들을 다 코드 베이스는 아니면 이제 다른 서비스 뭐 파이프라인이나 뭐 피처 스토어 같은 걸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데이터 분류가 사실 이제 데이터 예. 업로드하면 열에 있는 뭐 특성이나 파악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예, 얘는 이제 코드를 이게 익스포팅을 해줄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다양하게 그 다양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데모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이걸 보면 좀 쉽겠네요. 예, 데모를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건데 이게 타이탄에게 그 많이 아시잖아요. 타이탄이 그 생존자 예측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 랭글러를 해본 거고 네. 간단하게 그냥 CSV 파일만 임포트 해가지고 이 데이터 타입에서 그냥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랑 사람 이름이랑 성별이랑 나이 이런 예. 걸 가지고 얘가 죽었냐 죽을 수 있냐 예, 이런 걸 맞죠.
바로 이렇게 변환을 바로 해주는군요. 예. 네. 지금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그냥 트랜스폼으로 뭐 필요 없는 그 컬럼과 같은 거 삭제하고 네. 여기 제가 그 데모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바로. 끝나면 곧바로 애널라이즈 그 측면에서 네. 이 간단하게 뭐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음. 그 나이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 많군요. 예, 맞습니다. 그 P클래스는 이제 클래스 분포죠. 1등급, 2등급, 3등급. P클래스. 예. 이것도 바로.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만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통계치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 오. 그리고 지금 제가 퀵 모델링 할 겁니다. 퀵 모델링 할 건데 네. 그 타겟 리티지 그러니까 네. 변수에 이제 보통 보면 어떤 특정 변수 같은 경우가 그 타겟 그 리티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거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기능이 퀵 모델링입니다. 네. 퀵 모델링에서 바로 보시면 이름만 치고 그냥 그 변수 그러니까 이게 살았냐 살 수 죽었냐 있냐 죽을 수 예. 확률을. 지금 오. 곧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네, 실시간으로 네. 지금 편집 없이 그 데모를 한 거거든요. 그 여성 남성이 제일 중요한 변수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 그 실제 1등급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좀 더 웬만한 통계 프로그램 비슷한데요. 너무 그 여기 그래서 보시면 엑스포트에서 이렇게 또 파이썬 코드로 파이썬 코드로 예. 바로 내보낼 수 있어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볼 수 있군요. 이야, 멋진 기능인데요. 예. 예, 이제 피처 스토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까지 그 데이터 랭글러에서 한 거를 그 피처 스토어도 익스포트가 가능하고 그 자체적으로 그냥 이제 가공해가지고 그 피처 스토어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피처라고 그러면 네. 잘 이해를 못해요. 피처 엔지니어링, 뭐 아, 피처 예.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이 피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것 예,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데이터 그 웨어하우스나 보통 데이터 레이크에서 저희가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었습니까? 그 데이터들을 한번 이제 SQL 쿼리로 가공을 이제 한 것 자체를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처음부터 피처라고 하지 않고 보통은 뭐 데이터 마트라고 많이 그 표현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 데이터 마트에서 곧바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제 특정 그 문제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그 어떤 저희가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데이터 전처리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머신러닝의 이제 그 형태에 맞게 가공을 한 그 형태를 보통 피처라고 많이 정의를 뭐 하고 예를 들면 피처 어떤 걸 피처라고 하나요? 있던 거를 뭐 예를 들어 비전이다. 비전이다 하면 보통 저희가 그냥 이미지에 뭐 RGB 그 픽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그냥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피처 스토어라는 게 그 피처 스토어도 이전에 이제 오픈 소스들이 좀 맞게 나와 있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그 오픈 소스뿐만 아니고 이 피처에 대한 거를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대한 니즈가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피처를 한 번 만든다고 끝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그 언급하신 그 데이터 드리프트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델을 그 후연한 그 순간에 있는 피처 분포하고 그 모델을 배포하고 나서 피처 분포가 서로 이렇게 상이한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요식 같은 거 할 때 어떤 이벤트가 딱 있을 때 그 바뀌는 거죠. 그 분포가.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이벤트 감시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특정 사고가 터졌다든지 어떤 특정 그 이벤트를 빼고 그냥 그 시점의 데이터만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재사용성을 위해 가지고 계속 그 하나의 그 피처 레퍼스토리가 필요한데 마치 DB처럼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게 그 따로 관리를 뭐 예. DB에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따로 DB에 넣지 않고 이 관리형 서비스에다 넣어가지고 편리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좋네요. 그냥 간단한 그 동작 방식이고 네.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뭐 데이터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피처 프로세싱이 아까 뭐 데이터 랭글러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랭글러에서 그 작업한 데이터 자체를 그 피처 스토어로 익스포트하거나 아니면 피처 스토어 자체에서 그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건 정의만 한 거고 인제스트 데이터에서 실제 그 피처를 이렇게 그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토어를 하고 나서 저희가 원할 때 서빙하면서 그 이렇게 계속 가져다 쓸 수 가져다 쓸 있는 수 거죠. 있게. 이것도 이제 스튜디오에 탑재가 돼 있는. 예, 다 스튜디오에 탑재가 돼 있고 네. 물론 이거는 스튜디오뿐만 아니고 세이지메이커에서 그냥 곧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네. 그 스튜디오에서 좀 더 UI 베이스로 쉽게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처 그룹이라는 컬렉션에 처음에 피처를 저장하고 오프라인, 온라인에 이렇게 그 각각의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마찬가지로 이게 그 만들고 나면 검색을 또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여기 피처를 만들 때 태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 가지고 굉장히 또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분산학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분산 그 후연이 굉장히 또 중요한 서비스라고 아까 그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사실 예, 중요하죠. 예. 이게 뭐
세월아 내월아 할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버트 같은 모델 지금 이제 GPT-3는 그 모델 파라미터 개수만 그 1,750개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 GPU 한 장으로는 거의 세월아 내월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GPU를 많이 들이붓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훈련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보통 그 시간이 여전히 이제 그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은 뭐 사이즈가 크니까 지금 GPU가 뭐 A100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 GPU 메모리 측면에서 그런 커다란 그 모델이 다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쪼갤 거냐, 그 모델을 쪼갤 거냐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그 관리형 서비스로는 거의 안 나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데이터 패러리즘 같은 경우는 그 많이 연구가 돼 있었고 저희가 아까 이제 호로보드 아니면 이제 뭐 파이토치의 뭐 DDP 같은 거를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스케일비트 측면에서는 GPU를 많이 이렇게 쓸수록 효율이 안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GPU 사용료에 뭐 CPU 사용료에 대한 장표가 있었는데 네. 그게 GPU 장수가 예를 들어서 1000장이 넘어가면 네. 그 유틸라이제이션이 GPU 그 활용률이 뭐 우리는 90% 100%로 원하는데 실제로는 한 10% 20%밖에 나오지가 않은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어떻게 그 100%에 가깝게 쓸 수 있냐?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GPU가 안 놀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데이터 패러리즘뿐만 아니고 그거를 그 커다란 모델을 어떻게 쪼갤 건지에 대한 이제 모델 패러리즘도 지원하고 있고 우선 데이터 패러리즘 자체가 기존에 물론 호로보드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있는 그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코딩이 여기에서는 그 표시가 안 되지만 그 코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기존에 그 호로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의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몇 줄만 딱 넣고도 예, 맞습니다. GPU 병렬 작업을. 예. 그냥 코드를 다 새로 짜실 필요가 없고 그냥 몇 줄만 앞에 보통 데코레이터라고 하죠. 그 데코레이터만 선언해주면 그 가능한 거죠. 여기 있는 모델 패러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 실험을 해봤을 때 그 왼쪽에 스루풋도 있지만 오른쪽에 스케일링이 굉장히 또 이제 그 인상적인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미 호로보드나 DDP가 수치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미 TF 호로보드 그 기반으로 보시면 뭐 버트 같은 게 기존에 61%였는데 이게 이번에 그 나온 저희 서비스를 쓰면 88%까지 27%가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거의 90%에 그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마스크 RCN을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 버트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이니까 사람들이 좀 알잖아요. 예. 좀 기사도 읽고 뭐 예. 그래서 아는데 예. 마스크 RCN은 어떤 모델인가요? 마스크 RCN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네. 저희가 또 바운딩 박스만 찾지 않습니까? 네네. 예, 바운딩 박스. 비전에서 이렇게 예. 바운딩 박스. 근데 그 바운딩 박스뿐만 아니고 각각의 그러니까 그 픽셀을 다 얻고 싶을 거예요. 세그멘테이션으로. 이렇게 사람을 예. 이렇게 딱 따주는. 예. 네. 근데 그 따주는 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별도의 마스크 정답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학습을 하는 간단한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컨셉은 같다는데 막 그거를 처음부터 그 훈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GPU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포토샵 작업할 때 필요하겠네요. 예. 네. 진짜 그 이 병렬 작업, 데이터 병렬 작업에 굉장히 efficiency가 높아졌네요. 예, 맞습니다. 속도가 진짜 중요한데 예. 속도가 빨라지는 게. 예. 속도가 지금 보시면 기존에도 네. 나쁜 수치가 아니었지만 그렇죠. 거의 90에 가까운 수치가 굉장히 놀라운 저도 수치라고 그 보시면 왼쪽에 네. 그 알버트 버트 뭐 RCN은 그런 기반 모델들이 다 92%, 똑같이 88%.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모델도 좀 볼까요? 모델 패러리즘도 어떤 네. 효과가 있는지. 예, 모델 패러리즘 자체도 기존에 이건 학습 시간이 아니고 그 커다란 모델 같은 경우가 그 학습이 아예 안 됐어요. 그 훈련이 안 됐던 거죠. 네. 그 버트 데이터로 메가는 버트보다 큰 건가요? 네, 더 큰 그 자세는 전 모르지만 좀 더 아마 큰 거로 알고 네, 있고 네. 뭐 GPT도 오, 당연히 GPT도 있네요. 네. 엑스라지 그것도 그냥 그 트릭스. 예, TX라지. 그 GPT-3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억 너무 크니까 예, 그거. 돈을 50억 들었다는데. 예. 글쎄요. 여기 OM이 ROV 메모리 약자라서 그러니까 아예 바로 메모리. 예, 훈련이 안 되고 그냥 뻗어버리는데 음. 그 훈련이 된다는 그 여기 뜻입니다. 예. 야 이거 돈 많이 들겠어요. 이거는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딥러닝 하신 분들한테 그 인상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기존에 세이시메커 쓰셨던 분들이 물론 딥러닝으로 이제 분산 훈련을 하는 뭐 코드라든지 예제는 있었지만 네. 여전히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EC2 기반이나 아니면 그냥 온프렘에서 그냥 그냥 뭐 프레임워크가 아니지 그 호로보드 같은 거 깔고 쓰면 어떻겠냐 그게 더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세이시메커 통합되면서 아까 이 단순하게 이 알고리즘 측면뿐만 아니고 이게
그 실제로 보면 AWS 인프라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API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최적화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네. 또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원래 호로보드가 보통 이제 올 리듀스라는 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 자체가 그 별도의 파라미터 서버라는 걸 두지는 않아요. 두질 않아서 그나마 이제 그 병목을 어느 정도 좀 줄여주지만 기존 대비 그 방법이 결국은 계속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여전히 그 네트워크 그 병목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병목 자체를 좀 여기에서 좀 많이 좀 해결을 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그 머신러닝 학습하시는 분들이 예. 세이지맥 안 쓰시면은 그냥 장비를 직접 세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 병렬하는 거 작업도 다 같이 해가지고 이게 해보면 잘 안 된다 그러고 뭐 예. 이렇게 좋은 GPU 쓰는데 왜 이렇게 돈은 나가는데 잘 안 예.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요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 인프라를 EFA라고 아까 이제 100기가 예. 그 밴드위스 확보하고 그다음에 예. 또 잘 처리한 거라서 예. 또 이게 또 저희 GPU 장비들 또 이제 스팟 인스턴스 같은 거 쓰면 비용도 굉장히 맞습니다. 낮아지니까 이게 세이지맥 이게 통합된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비용 측면에서도 지금 뭐 비싸지 않냐라고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세이지메커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과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훈련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과금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매니지 스팟 쓰면 그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그 준비하다가 예. 준비하는데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 훈련을 하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예.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아. 일단 장비를 받았는데 예. 세팅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2시간 막 쓰다 보니 돈 막 나가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딱 그 이미 세팅돼 있는 상태에서 훈련 딱 바로 시작하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예. 훨씬 더 저렴하고 예. 효율적이겠네요. 여전히 시간. 많이 좀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뭐 오류 같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 가지고 좀 훈련하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권장 안 드리고 정말 일부 샘플 데이터하고 거기에서 모델도 좀 약간 좀 줄여가지고 훈련해보고 거기에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로 네. 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 처음부터 그냥 다 돌리면 거기서 뻑이 나면 왜냐하면 예 GPU를 뭐 100장을 돌리고 싶은데 그 100장을 한꺼번에 돌리는 순간부터 그 100장에 대한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약간 여기 보시는 분들이 비현실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머신러닝 모델 그 실제로 큰 모델들 만들어서 돌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또 네. 특히 이제 스타트업 중에도 네. 굉장히 그 본인들이 직접 만든 모델들 가지고 사업적인 걸 사용하시는 그런 회사들 많고 GPU 서버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프라인도 보시면 뭐 이미 작년부터 많이 그랬죠. 이제 올해는 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MLOps라고 해가지고 이 기존에 보통 보면 그 머신러닝에 대한 모델을 그냥 훈련하고 끝이 아니고 지금은 다 어떻게 자동화를 할 거냐 그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개발자와 그 기존의 데이터 과학자나 이제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 간에 좀 약간 간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화를 한다고 하면 CI/CD 파이프라인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유즈 케이스라든지 그런 툴들을 없었던 거 아니지만 지금 ML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익숙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일일이 이제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거부감을 가지거나 그 진입장벽이 좀 그 역으로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을 할 때 쓰는 그 딱 적절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을 예,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 딱 네. 바로 이렇게 1대1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아까 반복적인 이터레이션인데 반복적인 이터레이션을 최대한 좀 빠르게 여러 번 수행하는 것이 또 프로젝션의 중요한 요소고 중간에 뭐 사고가 터졌을 때도 그걸 어떻게 롤백해가지고 저희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냐 이제 그리고 모델 간의 그 버전이 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델에서 이제 특정 그 이후의 모델이 성능이 좋아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반영하고 그거를 계속 모델 버전 관리할 수 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관리해야 되는 툴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온 서비스가 바로 파이프라인이고 이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뭐 아예 다 새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기존에 있는 저희가 이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CI/CD 파이프라인만 저희가 코드 빌드, 뭐 코드 디플로이, 뭐 코드 커밋 같은 거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전에 ML 하셨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한 땀 한 땀 하기에는 여전히 좀 진입장벽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핸즈온 해보니까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거를 세팅하고 하는데 좀 소요가 됐었습니다. 좀 어려웠던 거죠. 그 대근님 사실 머신러닝 관련한 네. 핸즈온 랩 진짜 많이 만드셔가지고 예.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기 머신러닝 좀 AWS 기반으로 해보신 분들은 대건님 핸즈온 랩 갖고 한 번씩은 해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건님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예. 작업이었군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고 또 최근에 저 큐버풀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거를 큐버풀 까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를 처음에 그 깔아야 되니까 저희 서비스를 EKS죠. 이제 네. 그거를 깔고 나서 큐버풀 까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툴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그 인프라든지 어떤 그 환경이 안 돼 있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는데 마치 이제 MLOs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작을 하려면 너무 그 진입장벽이 큰 거죠. 네. 코드를 짜기 전부터. AIML 스페셜리스트 사실 세이지메이커도 진짜 잘 하시는 대건님도 네. 다 알지는 못하죠. 가는커녕 정말 그러니까 사실 예, 이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 예. 학습 이게 사실 뭐 진짜 중요한 거는 모델 해가지고 탁 트레이닝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서 이거 하는 게 중요한데 또 그런 네, 부가적인 작업들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딱 맞습니다. 그런 거에 도움이 줄 만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이번 이 나온 서비스가 굉장히 저는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네. 데모에 앞서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가 그 네. 데모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CI/CD 파이프라인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코드를 수정하고 모델링에 필요한 어떤 뭐 여기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걸 수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세 이제 그 코드 커밋이죠. 기세 푸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푸시를 한 상태에서 곧바로 자동으로 이게 파이프라이닝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래픽으로 이렇게 쫙 뭔가 예. 순서도가 딱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스텝 펑션처럼. 예, 맞습니다. 네. 실제 스텝 펑션은 아닌데 이제 스텝 펑션과 모양은 딱 비슷한 그렇게 예,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네. 그 자동으로 딱 모델이 돌리고 나면 각각 이전 버전하고 현재 버전 간의 그 모델 버전을 이렇게 서로 보면서 각각 모델 간의 그 매트릭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MSC가 이제 민스퀘어드 에러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오차인 거죠. 네. 현재 값과 그 예측값의 오차.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업데이트 스테이터스가 그 모델이 그 개선이 됐어라고 할 때 관리자가 뭐 펜딩에서 어프로브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데모로 프로덕션을 예. 할 수 있군요. 예. 한 4분 정도 데모고요. 네, 네. 예. 먼저 이제 그 예. 파이썬 코드를 열어서 이제 예, 네. 이 파이썬 코드에서 바꿀 부분이 그러니까 XG 부스트라는 알고리즘의 네. 그 하이퍼 파라미터 몇 개를 제가 수정했습니다. 네, 네. 값을 참고로 이 문제는 그 전복의 수명을 예측하는 문제고요. 전복. 예, 네, 전복. 본 적 있어요. 전복. 예. 네. 저도 데이터 한번 달아봤는데. 예. 이 전복 수명에서니까 보통 결이 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보통 나무 있으면 나이테 같은 맞아요. 거죠. 네, 네. 그 링의 그러니까 그 개수를 예측하라는 건데 그 링의 개수 자체가 수명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사실 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보서 예.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기프시로 간단하게 깃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게 기프시가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새로 고침하면 반영이 돼가지고 이 새로 파이프라인이 추가된 게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추가가 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어. 엑스티킹이 나오면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뭘 실행한 건가요? 자동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까 본 게 예.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코드 빌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코드 빌드 뭐 코드 커밋 그런 것들이 다 연동돼 가지고 제가 네. 푸시라는 순간에 다 자동으로 이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는 거죠. 보니까 코드 파이프라인에 약간 이 네. 절차 과정 같은 거.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했고.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잡에서도 이거를 볼 수 확인해 있네요.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코드 지금 파이프라인 보는 거잖아요. 그 코드 네. 파이프라인에서 코드 파이프라인에 들어 있군요. 예. 그 빌트인으로 예, 만들어져서 네. 몇 시간 하던 걸 그냥 정말 이거 핸즈온 제가 비슷한 거 하는데 진짜 5시간 정도 그 반나절 이상 썼는데 예. 지금 보시면 뭐 이거는 제가 직접 해봤을 때는 15분에 채 안 걸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보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95%뭐 시간 예. 단축했다, 비용 단축했다 이런 얘기가 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장표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직접 그거 해봐야 좀 그러니까요. 감이 네, 오더라고요. 네. 5시간 걸리는 게 뭐 15분 만에 끝났다니까. 그 중간에 스텝마다 이렇게 그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완료된 거는 여기에서 녹색으로 뜨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빠르게 화면 넘어가는데 그 매트릭이 나오거든요. 그 네. 매트릭들을 지금 보시면 MS가 나오고 네. 값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완료된 거는 모델 레지스트리라는 곳에 지금 프로젝트에 제가 접속했지만 실제는 모델 레지스트리 안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모델 그룹 안에 레지스트리에 거기에서 버전 간의 그 이렇게 해서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개 버전을 만들어 왔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개 버전을 제가 지금 컴페어할 수 있고 비교 값들이. 예.
원래는 지금 버전은 오히려 더 좋은데 지금 그 제가 데모에서는 지금 버전 5가 더 좋다고 그냥 그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네. 더 안 나온 건데 네. 예. 음. 이제 여기에서 매트릭을 보는 거죠. 매트릭을 보고 나서 버전 5에. 예.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스테이터스 업데이트 그래. 관리자가 실제 네. 이 모델을 실제 반영을 할 거냐 음. 커밋을 할 거냐는 의미입니다. 좋은 걸 골라가지고 예. 지금 제가 그냥 어프로브 했습니다. 예. 네. 어프로브하면 자동으로 모델이 등록이 되는 거죠. 네. 배포로 가기 위해서. 예. 네. 야. 디플로이에서 예. 이제 네. 예, 파이프라인에 들어와 예 있는 맞습니다. 파이프라인까지 보고 나서 나서 지금 이제 다 그 상태가 다 정상적으로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그 데모의 끝입니다. 네. 세이지 메이커랑 이제 예. 이 그 세이지 메이커 콘솔하고도 다 붙어 있네요. 스튜디오하고. 예. 네. 네. 예. 아, 진짜 세이지 메이커 그 딥다이브 야, 예. 진짜 짧은 시간이었는데 뭐 확실하게 좀 예. 확 와닿네요. 데모를 감사합니다. 봤더니. 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이지 메이커 이제 써보실만 하죠. 특히 그 IDE 환경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 내일에는 계속해서 그 데이터 분석 관련한 딥다이브 시간을 갖고요. 데이터 분석도 새로 싱글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딥다이브 하고 또 내일은 또 굉장히 그 머신러닝 히로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김성훈 교수님. 네. 톡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금요일은 저희가 인프라 기조연설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조연설 머신러닝 요약하는 시간이랑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관련해서 이번에 좀 핫한 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 마칠 텐데요. 저기 그 같이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